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밀양에 다녀왔습니다. 도올 선생님의 책 맹자 사람의 길을 공부하고 계신 밀양의 독서 모임 상상체에 초청을 받았는데, 수도권과 달리 밀양은 아직 거리두기 1단계 수준이어서 안전하게 작은 모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미 도올 선생님 역주의 대학, 중용, 논어의 맹자까지 사서를 모두 공부하고 계신 상상체 독서 모임에 깊은 인상과 함께 감동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밀양에 우리나라 최초의 의열단 기념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018년에 만들어진 이곳은 약산 김원봉 장군의 생가터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의열단 하면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하는 영화 속 대사가 먼저 떠오르지만, 의열단 창립단원 10분 중 4분이 밀양 출신이셨다거나, 밀양 전체가 그리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총 87분의 독립유공자가 나오셨고, 특히 이 해천 주변의 작은 동네에서만 27분, 김원봉 장군까지 28분이 배출된 전국에서 유일한 독립운동가 밀집 공간이 있다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김원봉 장군과 의열단 투쟁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 채 광복 76주년을 맞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독립투쟁사, 독립전쟁사를 숨겨진 부분 없이 자세히 알고 배워야 거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올바로 설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을 논어의 한 구절은 옹야편 25장입니다. 자왈 군자 박학 어문 약지 이래 역가이 불반의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문의 세계에 있어서는 가급적 널리 배워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예로서 집약시켜야 한다. 그리하면 도에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도올 선생님은 공자가 동아시아 문명권에서 학문의 방법론을 최초로 제시한 사상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자의 학문 방법은 방문, 문은 넓게, 배움에 있어 경계나 제한을 두지 말고 넓게 하되, 그 배움의 내용인 문을 추상적인 배움의 상태로 두지 말고 반드시 현실의 예로서 집약하라. 구체적인 예로서 표현하고 실천하라는 겁니다. 원래 고대의 예라는 것은 하늘과 땅, 천지의 핵심적인 질서를 사람이 본받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을 통틀어 예라고 합니다. 하늘을 본받아 군신제도를 정하고, 음양의 법칙을 본받아 부부제도를 만들고, 하늘의 밝음을 본받아 가족제도를 정하고, 만물을 낳아 기르는 자연을 본받아 베풀고 좋아하는 정치를 하게 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신중하게 만든 법령으로서 화복상벌의 원칙을 정한 것이 바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예인 제사가 조상의 귀신을 섬기는 일인데, 이것이 바로 예학에 힘쓰는 일이고 천지의 질서를 따르는 일이면서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할 정의로운 가치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제사는 선대의 업적을 계승하고 후대를 깨우치는 교육의 과정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김원봉 장군의 행적을 자세히 모른 채 몇몇 사람들만 모여서 그분을 추모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김원봉 장군에 대해 우리가 방문, 넓게 안다는 것은 의열단 활동을 중심으로 한 독립전쟁사 속에서의 그분의 역할과 활약은 물론, 이후 조선의용대 대장과 임시정부 군무부장을 역임한 사실과 계속해서 좌우 합작을 추진하셨던 일, 그리고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이 본격화된 1948년에 남북 정당협상회의 참석차 북한에 갔다가 그대로 남아서 북한의 국가검열상과 내각노동상으로서 6.25 전쟁에도 관여했고 1958년에 숙청당했다는 사실까지, 우리가 김원봉 장군의 모든 것을 우선 넓게 많은 사람들이 자세히 알아야, 그래야 그분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밀양의 의열단 기념관은 많은 사람들에게 김원봉 장군과 의열단을 포함한 밀양의 독립지사들의 활동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문의 좋은 시작이고, 여기서 시작된 많은 논의들에서부터 자연스럽게 김원봉 장군의 예우에 대한 결론이 도출된다면 이러한 방문 양례는 역가의 불반의부, 도에서 벗어남이 없을 겁니다. 이 장의 박학어문 약지일해를 줄여서 방문양례라고도 하는데요. 일본의 내각 총리로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기 위한 모든 일을 직접 지시한 주범인 이토 히로부미의 한자가 이등 방문인데, 바로 논어의 이 구절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원래 이토는 농민의 아들로 이름이 하야시 리스케였고, 몇 번에 걸쳐서 신분이 상승할 때마다 성과 이름을 바꿨는데, 이토 리스케가 시골 하급 무사의 느낌이라면 이등 방문,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인들에게 장중한 느낌을 줬기 때문에 히로부미라는 이름을 계속 썼다고 하는데요. 이토 히로부미가 박학만 알았지 예로서 집약하는 것은 몰랐다는 것을 도에 어긋나게 우리나라를 침략한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넓게 많이 알고 그것을 현실적인 예에 맞게 실천으로 옮기라고 당부하신 공자의 명언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자왈, 군자, 박학, 어문, 약지, 이례, 역가이, 불반의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문의 세계에 있어서는 가급적 널리 배워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예로서 집약시켜야 한다. 그리하면 도에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